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일 토요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엔 영상 녹화 없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특별한 일 없이 탄력적인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부 강한 지수들은 급등세를 이어나가기도 했어요. 유럽 증시 급등세 이어나가고 있고 러셀 지수 3% 가까이 오르기도 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추세 강화 이렇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에는요. 그 전날에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기존 추세,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금요일, 목요일까지 주식이 조금 휘청하고 금리가 조금 올라가려고 그러고 달러가 좀 올라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젯밤엔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시장이 더 빠지고 금리가 더 오르고 달러가 더 오르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꿈틀꿈틀한 이런 움직임을 다시 다 되돌렸다. 그래서 기존 추세를 더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어젯밤에 보인 거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으로 조금 의미가 큽니다. 그 수요일, 목요일 이럴 때 등장했던 그 시장의 방향을 반대로 가겠다라는 이런 움직임들을 어제 다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추세 연장, 기존 추세 강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쪽으로 생각하시던 분들은 이제 역방향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추세 유지 강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젯밤에 이렇게 그 위기를 살짝씩 극복을 하면서 기존 추세가 거꾸로 갈 뻔한 위기를 약간 극복을 하면서 이제 월요일 날 자칫 잘못하면 이 기존 추세가 훨씬 더 강화되어 버릴 수도 있는 이런 거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위험 관리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주식 조금 올랐는데 이 탄력을 이용해서 대폭등도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이걸 탄력을 이용해서 더 대폭락도 할 수 있고 달러도 대폭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움직이면 찔끔찔끔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 좀 잘해야 된다. 이런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다만 제 생각에 일부 어젯밤 대폭등한 그런 지수들은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검증은 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선 좀 속임수가 좀 많이 나온다라 말씀드렸는데요. 어젯밤에 일단 처음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거 조금 좀 검증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스통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가스통에서 어딘가 한쪽에 처음으로 딱 터져 나왔고 가스가 맨 처음에 딱 새어 나오면은 이게 어느 방향으로 새어 나올지 모른다고요. 처음엔 이쪽으로 새어 나올 수 있으나 알고 보니 진짜 방향은 이쪽으로 새어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새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처음에 딱 탱크가 터졌을 때 나오는 이 반응은 이건 일단 처음엔 반응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약간 시간이 지나서 꾸준히 어느 쪽으로인가 이제 방향성이 만들어질 텐데 그거는 믿을 수 있는데 지금 처음 나온 이런 상황은 방향성에 대한 속임수가 조금은 있을 수 있으니 좀 보이는 대로 믿긴 좀 그렇고, 하여튼 좀 그렇다. 의심을 조금은 해볼 필요는 있다. 검증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어젯밤 시세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일단 더 올라간다라는 의지는 일단 이건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주시면 되고요. 다만 검증 정도는 검증이 필요하니까 월요일날 밤에 잘 봐야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거 월요일날 어젯밤 시세 되돌리면 말짱 꽝이야, 이런 생각 정도는 가볍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그래서 미국 증시 열심히 비상근무한다고 보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계좌에는 아무것도 든 게 없습니다. 어젯밤에 살짝 한 건을 하긴 했는데 빨리 위험 관리하고 잤죠. 어젯밤엔 여러 가지 일이 있긴 있었는데 파월의장 연설이 시장의 어떤 핵심적인 이벤트였습니다. 파월의장 ISM 제조업 지표 이런 것도 있었고 무슨 지표들이 나와서 시장이 좀 그전에 좀 출렁출렁하긴 했는데 근데 파월의장 이 시간에 제조업 지표 이후 이 시간에 연설을 하면서 파월의장 연설 한 10분 정도 뒤에 시장은 분위기가 확 돌아서면서 이렇게 급등 어떤 강한 상승세를 주식시장이 보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파월의장 연설할 때까지만 해도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파월의장 연설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계속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요. 주식시장도 전반적으로 특히 나스닥과 IT 빅테크가 좀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애플은 괜찮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막 급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장 초반에. 그래서 사실 어젯밤 나스닥과 금리 어젯밤 하여튼 금융시장 분위기는 파월의장 연설 전까지는
급락 폭락의 가능성도, 증시 급락 폭락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파월의장이 이 한마디를 하면서 이걸 재료로 삼아서 시장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락할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 잡아놓고 이렇게 분위기 조성해놓고 파월의장 연설로 갑자기 분위기 확 되돌리면 어떻게 된다? 어떤 순리를 거스르는 어떤 인위적인 재료가 등장한 거기 때문에 많이 탄력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죠. 그래서 나타난 반응이 이런 반응이고, 그래서 나타난 반응이 금리의 이런 금리 선물이죠. 채권 선물인데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더 올라간다. 기존 추세 강화.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일부 자산들의 모습은 더 이상 이제 전일 하락을 다 되돌리면서 하방 베팅의 어떤 그런 근거를 그 어떤 그런 그 근거들을 많이 지워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발언 이후에는 달러도 다시 약세로 이렇게 조금 장중에 이거 유로화인데 아래꼬리 달았으니까 달러화가 약세 그럼 보였다는 거죠. 파월의장 연설 이후로요.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이고 또 국제유가도 좀 떨어지면서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의장 연설에서 사실 그 시장이 주목한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안 좋은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월의장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조금 부정적인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제약적인 입장을 달성했다고 자신있게 결론 내리거나 언제 완화될 것이라고, 언제 통화정책 완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니네 지금 요즘에 금리 인하하겠다고 김칫국을 엄청 먹고 있는데 니네 그러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둘러서 한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할 거야. 니네 그러니까 언제 완화될지 추측하지 마 라고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시장이 뭐 주목한 뭐 주요 발언은 뭐 이런 거죠. 현재 긴축 수준은 아주 적당하다라는 거.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일단 시장은 좋게 봤죠. 이런 발언을요. 사실 이게 메인 발언이니까 좋게 본 게 뭐 자연스럽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와중에 파월 의장은 지나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꺾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 같은 그런 좀 매파적인 발톱도 좀 그 안에 숨겨는 놨는데,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고 이러니까 매파적인 발톱은 사람들이 잘 못 보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하여튼 파월 의장이 니네 금리나 시기상조 그 예측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발언 이후에 근데 더욱더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면서 뭐 내년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뭐 피오르고 있다라고 하던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 페드와치 오래간만에 한번 봅시다. 한동안 안 봤었죠. 페드와치를 보시면은 그죠. 내년 3월 금리 인하 확률까지 지금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파월 의장은 기대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시장은 굉장히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재밌는 상황이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렇게 강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시장의 상승세도 강해질 수 있다라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금리 인하 기대 이런 거는 호재니까, 그죠? 호재니까 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주식이 더 오를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크게 확 돌아섰습니다.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물 국채금리의 쏠림은 매우 심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 발언으로 인해서 장기물 금리들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그 좀 이미 좀 낙폭이 좀 상당히 심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전일 상승을 되돌리면서 한 번 더 지금 쏘아붙이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는 언더 슈팅에 이어서 한 번 더 나온 슈팅이라 이거야말로 오히려 역발상을 좀 강하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이거는 조금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아무리 금리 인하 기대 좋다라고 합니다만은 이건 좀 그래도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는 좀 약간 대가를 좀 치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양봉은 등장하지 않았다, 그죠? 하여튼 2년 금리는 잘 떨어지고 있고요. 10년 금리도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금리도 뭐 보시다시피 전일 양봉 되돌리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 4.4를 붕괴시키면서 한 3거래일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젯밤에 일단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언더슈팅 이야기는 일단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거고,
이렇게 되면 그냥 잘 빠진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은 속임수가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월요일 날 밤에 되돌려질 수도 있긴 있는데요. 되돌려지면은 되돌려지면 되돌려지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언더슈팅 가능성은 조금 좀 거의 뭐 없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아래로 빠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그 쏠림이 심화가 계속해서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의 연속,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위험 관리는 하면서 지켜보는 수밖에요. 그죠? 증시가 많이 올라가고 부담스러워서 뭐 위쪽으로 추격을 하거나 아래쪽으로 베팅하기도 둘 다 어렵다라 말씀드렸죠. 금리도 이미 아래쪽으로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박스권 하단을 이제 막 낮추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베팅하기도 위쪽으로 간다고 베팅하기도 둘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 가만히 있는 게 그냥 가장 일단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뭔가 애매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증시는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하여튼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건 예측하려 하면 안 되지만 일단 계속 이런 흐름이 가겠다라는 의지는 확실해 보인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는 아마 더 정상화가 됐겠죠, 그죠? 아마 이런 모습 나타났으니까요. 장단기 금리 정상화 흐름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구나. 중요한 라인 돌파한장했고, 그죠? 어젯밤에도 2년물 금리 크게 떨어졌으니까 장단기 금리는 일단 계속해서 정상화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했었던 것들 조금 좀 이제 어젯밤에 제가 뭘 했는지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해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젯밤에는 좀 생각보다 좀 위험 가능성이 좀 있는 날이긴 했습니다. 장 초반에 금융시장 분위기 되게 안 좋았거든요. 파월의장 연설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인가 그랬는데 새벽 1시쯤 전까지는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안 좋았던 데는 금리가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있긴 했지만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장 초반에 급락을 하면서 애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래서 애플은 어젯밤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급락 폭락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는데 파월의장 연설을 하고 나서 이거 확 뒤집었죠,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무튼 좀 좋아진 거고, 어젯밤 제가 했던 거는 이제 뭐냐면은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는 장 초반에 굉장히 약했다라 말씀드렸죠. 여기가 어젯밤 첫 봉입니다. 어제 5분 봉인데 첫 봉이에요. 이 시가를 이렇게 잘 뚜렷하게 회복을 못 하더라고요. 시가를 잘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빠졌었고, 애플은 좀 올라가고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 보시면 어젯밤 5분봉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전일 저점 부근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이 자리 붕괴되면은 대폭락도 할 수 있었던 건데, 또 그리고 마침 이 정도 타이밍에 뭘 하고 있었냐면 금리는 하방 경직성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금리가 떨어지다가 더 이상 이제 안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여기서 약한 지지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순간 정도가 좀 사실 가장 위험했습니다. 이 장대 항목 나온 게 파월의장 연설인 거고요. 여기까지가 좀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 여기서 이 시간에서 딱 방향성이 이제 정해진 겁니다. 파월의장 연설하고 나서 시장은 안정화되는 걸로 방향을 틀었어요. 여기서 자칫 잘못했으면은 어젯밤에 참사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파월의장 연설하고 나서 잘 올라가서 파월의장 연설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뒤에 이 정도 봉에서 저는 적당히 하고 잤습니다. 어젯밤에 하방 진입은 가만히 보다가 야 이거 오늘 밤에 급락도 가능한 시나리오긴 하겠구나 싶어서 금리가 하방 경직성을 테스트하고 있는 이 시점쯤에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시점쯤에서 그냥 하방 진입 적당히 했고요. 사실 이제 어젯밤엔 약간 기대감을 갖고 좀 하긴 한 거긴 해요. 원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어딘가를 붕괴시키면은 따라 들어가거나 뭐 그럴 거라 말씀드렸는데, 어젯밤은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엿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좀 진입을 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근데 뭐 보시다시피 파월의장 연설로 이게 딱 뒤집어졌기 때문에 빨리 손 털고 자버렸습니다. 일단 이런 일들이 있었다. 금리도 상승 베팅을 하긴 했었어요. 금리도 내가 빨리 털고 잤죠. ISM 제조업 지표가 나왔던 순간이 대략적으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ISM 제조업 지표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금리가 확 올라갔어요. 이거 10년물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놔야 금리죠. 그러니까 이 ISM 제조업 지표 나오고 금리가 한번 확 떨어졌어요. 확 떨어져 가지고 여기 어딘가가 이제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여기서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파워르장 연설이 이 시점에 나왔고, 이 시점 나오고 나서부터 쭉 올라갔으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더 보다가 적당히 털고 잤죠. 저는 여기 어딘가쯤에서 이제 금리 올라간다라고 진입을 좀 잠깐 했었던 것 같고, 아니구나라는 거 확인하고 나서 빨리 털고 잤습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하방 경직성이 아니고 금리는 계속해서 더 떨어진다, 선물은 계속해서 더 올라간다, 지금 이런 그림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할 게 없다고요. 계속해서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젯밤에 제 생각에는 뭐 파워르장 연설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랬는데, 어떤 그 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금리나 기대감과 산타랠리 기대감, 각종 기대감들이 연말되면서 더욱더 연말되면서 더욱더 강화되면서 증시는 혹은 금융시장은 이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나스닥이 못 가는 현상이 분명히 눈에 띄고 있다라는 거예요. S&P가 강하고요, 러셀 지수가 강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잠깐 보시자면 이런 모습이에요. 애플이 어젯밤에 찔끔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구글과 메타도 안 좋았고요. 근데 다른 종목들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죠. 초록불 진하게 들어와 있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나스닥은 일단 서운하다. 근데 러셀이나 S&P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 나스닥을 보면서는 확실히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확실히 IT 빅테크의 쏠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IT 빅테크는 더 이상 좀 가기가 어려운 모양이 있긴 있나 보다라는 거. 그 마치 지금 차트 모양도 보시면은 나스닥은 어떤 뚜껑이 씌워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뚜껑 혹은 보이지 않는 천장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빠지면서 그 돈이 애플로 좀 들어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이 빅테크로 쏠릴 수 있는 돈들은 이제 좀 제한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애플도 일단은 뭐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뭐 상승을 하면서 추가 상승 의지를 보이긴 했으나 답답한 구간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젯밤에 장 초반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회복을 했죠. 하여튼 근데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찔끔 돈이 빠져나오면은 얼렁 아래꼬리 달리거나 아니면 이 돈이 다른 IT 빅테크로 쏠려가가지고 결과적으로 하여튼 IT 빅테크에 있는 돈, 나스닥에 있는 돈 사이즈 자체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S&P나 러셀들이요. 오히려 나스닥이 약해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대장을 빼놓고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런 걸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시장에서도 가끔 좀 그런 일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 한국 시장이 이제 꺾이기 전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 그렇긴 해요.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거의 뭐 올타임 대장이죠. 한국 증시는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코스피의 힘이 슬슬슬슬 좀 빠져가고, 그 사이에도 시장의 분위기, 어떤 매수세, 어떤 뭐 산타랠리 기대감, 하여튼 각종 기대감은 있어가지고 대형주는 이제 너무 비싼 것 같아서 힘없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돈들이 코스닥으로 몰려가고, 코스닥에서 엄청난 랠리를 보이다가 코스닥이 이제 랠리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시장이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일 때 뭐 예전에 그랬던 적들이 뭐 기억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긴 한데 또 그렇게 되려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대장이죠. 나스닥은 이제 서운해졌어요. 어째 해서 뭐 이미 뭐 모두가 다 뭐 주식을 사서 그런지, 헤지펀드가 뭐 전부 다 주식을 사서 그런지 나스닥은 좀 움직임이 제한되고 있는데, 그럼 나스닥에 있는 나스닥에 있는 그 나스닥에 좀 묶여 있는 이런 돈들이 S&P로 가거나 아니면 러셀 지수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 랠리를 좀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이건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겁니다. 확인이. 그래서 나스닥은 서운하고 계속해서 러셀이나 S&P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해보긴 하는데, 일단 이런 건 일단 가벼운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일단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한국 증시가 그랬지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드는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벼운 가능성 정도는 좀 말씀드려봤는데, 하여튼 뭐 아직은
예, 아직은 이 모든 어젯밤에 이런 모든 시세는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 또 그리고 금리의 지금 하락세가 하여튼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지나치게 좀 쏠려가지고 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죠?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긴 있죠. 그죠? 10년물 금리가 5% 갈 때 하고 지금하고 사실 방향만 반대지 똑같다고요. 이때나 분위기가 매우 매우 유사합니다. 모든 재료가 다 금리 올라간다라는 재료만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더니 이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도 사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재료만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분위기상 하여튼 이런 쏠림 자체는 이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긴장을 해서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그래서 한국 증시가 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어젯밤 이런 흐름이 소외된 친구들이 이제 다시 소외된 친구들의 다시 영광이 깃드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소외된 친구들이 다시 힘을 쓰는 시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증시도 좀 소외된 거로 좀 유명한 증시죠. 그죠? 러셀 지수 보니까 코스피도 좀 강하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뭐 다양한 물음표만 남긴 채 하여튼 실질적으로 할 건 없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여튼 위험 관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가 워낙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터져 나오면 이렇게 러셀 지수 3% 오르는 것처럼 크게 튀어나올 수 있어서 조심조심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음에 또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렸고요. 뭐 한국 증시 이야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러셀 지수 분위기 봐서는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드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이 강한 매수세를 끝까지 확인시킨 한 주가 끝났네요. 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그럼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